국회 입법데이트의 임윤선입니다. 지난해 정년 60세 연장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이자 새누리당의 자타공인 최고의 노동 전문가시죠. 이완영 의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경북 칠곡 성주 고령 이완영 의원입니다. 예. 네, 주민들이 좋아하시겠네요. 그럼요. 네. 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것이 일명 바로 그 정년 60세 연장법.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뜨겁게 노동시장을 달구었던 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으로서 지난해 국회 통과에 대한 소회가 어떠신지요? 제가 원래 고용노동부에 한 25년 근무한 관료 출신입니다. 네. 또 총선에 제가 공약을 만들 때도 이 정년 60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을 공약 넣었고 대선 공약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대표 발의해서 작년 4월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용노동부에도 20년이나 계셨고 예. 대구에 그 대구 고용노동청장도 역임하셨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발의하시는 법안이 예. 고용노동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정년 60세법과 동시에 고용보험법도 그렇습니다. 통과를 시키셨고 이 법안이 바로 한국 입법학회의 대한민국 입법대상 10대 우수법률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야. 베스트 10법에도 들어가고 예. 그 입법 대상을 이제 1회였는데 작년에 그 의원 5분 했는데 제가 1회상을 받았죠. 입법 대상에. 와, 이런 법안을 발의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법을 발의하신 취지, 당연히 고령화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급속도로 우리가 확산되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산업 현장에 인력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생산 현장에는 젊은 층들이 아직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고령층들이 오랫동안 일하면서 우리가 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해서 또 한편 뭐 사무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일할만 하면 뭐 사오정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40대 후반 50대에 쉽게 말해서 회사에 잘린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우리 또 국민 행복,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행복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정년 60세라는 것을 이제 기업에 맡겨서도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처음입니다. 이 법으로 정년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기업의 취업 규칙이라 그러죠. 회사 규정에 의해서 55세든 58세든 하는 거고 특히 공기업에도 이제 이 정년 60세가 적용이 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예, 시행은 지금 공기업부터 해서 이제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는 1년 뒤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걸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 정년이 60세다. 그럼 60세의 기준이 만 60세가 딱 되는 생일이 되면은 바로 퇴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해의 말일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뭐 논쟁이 될 수는 있겠지만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기업에서 알아서 운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생일이 도달하면 정년 60세로 바로 해서 퇴직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연말을 기준으로 하든 6월을 기준으로 하든 생일 지나고 나서 이런 거는 회사에서 알아서 정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합의나 취업 규칙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말씀대로라면 회사의 규모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이걸 계산해 봤더니 1961년생부터 적용이 되고 사업장 규모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1962년생부터 법정 정년 60세가 보장되는 걸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맞나요? 원래는 작년에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신문 언론에는 58 개띠부터 살아났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거는 회사에서 현행 정년이 55세냐 57세냐 58세냐에 따라서
그 해당 연령층이 받는 혜택은 네.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예. 다들 지금 예. 빨리 이 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뭐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고 뭐 31, 32에 직장 갖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예. 50 되기 전에 막 나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럼요. 겨우 20년이라고서는 요즘 뭐 3, 40년을 일 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좀 가혹한 일이었는데. 지나간 에피소드입니다만은 네. 작년의 경우 특히 57년생 네. 이런 분들이 저보고 왜 이제 시행 시기를 좀 더 당기지 않았느냐 이런 주문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런 시행 시기를 이렇게 할 수 정한 것은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 특히 대기업 같은 데는 인력 수급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2, 3년 여유를 두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임금 피크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 이번 법률은 정년 예. 60세 이상 연장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또 사업주나 사업자들이 노동조합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이렇게 있죠. 규정이 되어 있는 예. 이게 바로 임금 피크제죠. 당연하죠. 예. 임금 피크제라는 게 정년은 보장하되 예.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게 맞습니까? 예, 예. 이 정확하게 우리 정년 60세법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입법 발의할 때는 임금 피크제를 반드시 활용한 정년 60세법을 이렇게 제가 대표 발의되어 있는데 전제된 사항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특히 이제 야당에서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쓰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임금 체계 개편하면은 모든 걸 요즘 특히 한국에는 이제 연공급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대기업에서는 이제 직무급으로 전환하려고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포함해서 어쨌거나 임금을 조정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한다라는 게 임금 체계 개편에 들어간다. 네. 그래서 국회 기록에도 반드시 남기고 해서 이거는 임금 체계 개편 등으로 용어를 쓰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회에 반드시 우리 근로자나 기업에서도 임금 조정을 통한 정년 60세법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57세 정년이다 하면 이제 3년간 더 정년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3년간 임금 조정을 노와 사가 합의를 해서 뭐 처음에는 뭐 10%만 줄인다든지 그다음 2차년도에는 뭐 20%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마지막 30% 줄인다든지 네. 이런 개념을 통해서 기업에 또 그렇게 임금 조정을 해야만이 우리가 청년 고용을 하게 되는 여유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기업에서는 임금 조정 없이 그대로 3, 4년 근로자들 더 사용한다면 정말 청년 고용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네. 반드시 임금 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청년 고용에 할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계 얘기는 예. 임금 피크제를 임금 피크제가 결국엔 임금 삭감으로 이루어질 임금 것이다. 피크제라는 것은 네. 반드시 삭감입니다. 임금 예, 조정이라는 뜻이 그거는 지금도 과거 작년 이전까지 노동부에서 우리가 임금 피크제를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미 55세에서 임금 피크제를 활용한 사업체들이 상당수가 있죠. 임금 피크제가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총 임금이 결국에는 줄어드는 거 아니냐. 네. 예컨대 이런 거죠. 60세까지로 늘려버렸는데 전에는 57세가 정년이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면서 55세를 기준 연령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악용할 걸 염려하는 거죠? 그거는 전혀 있을 수 예. 없습니다. 현재 회사 규칙으로 네. 57세로 정년이 돼 있다면 네. 57세 이전에는 임금 조정 삭감을 쉽게 말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늘려가면서 3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을 늘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은 뭐 3년 동안에 뭐 4,500, 4천 뭐 이렇게 3,500 주는 거지. 회사에서 정한 정년 이전에 임금을 줄이는 그럼 개념은 생애 총 상상 임금이 안 준다든가 뭐 예. 임금 피크제를 빌미로 해서 사실은 임금 삭감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그거는 없을 거다. 잘못된. 그럼 그 말씀을 다시 또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예. 가장 큰 염려가 바로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정년을 늘리면 청년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예. 왜냐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거의 지금 제로섬 게임이니까요. 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이게 이 법안 가지고 논쟁이 많았던 게 첫 번째로 바로 그거였습니다. 청년
고용과의 상호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뭐 고용 없는 성장도 있지만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로는 청년들이 진입하는 쪽하고 우리가 정년을 늘리는 쪽하고는 상당수 산업 현장에서 분야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요가 다르다. 그렇죠. 예. 기업의 수요가 다른 게 있고 예. 또 두 번째로는 일자리라는 게 뭐 아무리 우리가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지만은 그 성장을 통한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저는 기업만이 늘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기업을 키우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동남아로 갔던 외국에 탈출했던 기업도 다시 한국에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지금 성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꾸 우리가 이제 창업을 요즘 청년 창업부터 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모두가 지원해주고 직결을 해서 기업을 늘려 나간다면은 그 고용의 양은 늘려간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고용의 양을 늘리는 데 일조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될 거다.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뭐 네. 준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임금 피크제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은 예. 그게 궁금해요. 지금 법에 따르면은 사업주랑 노동조합이 같이 합의를 해서 임금 체계 개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는 그 임금 체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사가 협의하다가 뭐 정확하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서는 우리 노동위원회라고 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정 서비스를 받아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못하는 경우라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근로기준법에 근로조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하향하려면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IMF 때 기억나실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임금을 많이 낮춘 경험이 있는데 어쨌거나 임금 조정을 할 때 노사가 협의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임금을 낮춰서 정년을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를 밟으시면 된다.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하진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기업에서는 아니 뭐 우리 근로자들이 쉽게 말해서 뭐 낮추지 않으려고 떼를 쓴다면은 임금 조정 없이 그냥 정년만 연장해야 되는 부담을 느끼는데 저는 이렇게 근로자 노동조합을 제가 많이 만났는데 사실 제가 그러면 저보고 지금 57세에서 지금 3년 늘려준다는데 그 10% 20% 임금 깎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악유를 쉽게 말해서 반대를 하면서 할 근로자는 저는 열에 한둘 정도라고 생각하지. 다수는 그렇게 조정하면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뭐 임금 피크제 도입이라든가 정년 연장이 결국엔 기업에게 뭐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일정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그 우선 기업의 부담을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특히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매우 제가 고마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정년 60.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은 60세, 뭐 65세까지 써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에 가는 인력이 없으니까요. 예, 굉장히 고마워하고 일부 이제 대기업도 다소 당초 이 법 제정할 때는 불만이 있었으나 이제는 준비 기간을 주고 60세로 가는 거, 특히 이 고령자들이 모든 생산이면 노하우도 있고 또 뭐 사무직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죠. 아까워요. 그렇게 금방 그 노하우를 섞이는 건. 그게 이미 뭐 외국 선진국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노하우를 치킨집에나 쓰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기업에 플러스가 됐으면 됐지 저는 마이너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부가 어떻게 추진? 정부 지원은요. 이제 이렇게 제가 법을 만들 때도 이미 정부에 이제 요청을 한 게 이제 3, 4년 유예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조기에 도입하도록 또 제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6년 이전에 조기에 정년 60세, 예를 들어서 금년에 도입을 한다. 이러면은
빨리 도입을 한 거에 대한 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걸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렸나 하면 과거에 근로시간 주 44시간제에서 40시간제로 올 때 네. 그때도 이런 유예 기간 동안에 조기에 도입을 하면은 고용지원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우리가 정년 60세법을 네. 안착하기 위해서 조기에 도입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네. 의원님이 네. 고용부의 그 임금 피크제 도입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대기업을 위한 설계다라고 해서 비판을 하셨던데요. 그런 이제 저는 실제로는 그 규모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더 항상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게 저는 평소 소신입니다. 고용노동부 있을 때도 우리 근로자 복지도 중소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측면인데 이 현재 임금 피크제의 취지를 보면은 좀 다소 대기업들이 활용할 정도가 높다. 제가 이걸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인력 부족으로 이래 미리 가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걸 제대로 중소기업에 활용하게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중소기업에 대폭 좀 지원하도록 노력해달라. 네. 이런 취지로 주문을 한 겁니다. 왜 대기업 위주로 설계돼 있다는 거죠? 설계가 아니고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방금 말씀한 대로 지금 금년에 조기에 60세를 도입하겠다. 네. 그러면 향후 우리가 16년까지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대기업이 뭐 대기업은 제도도 잘 알고 항상 정부 지원금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중소기업도 많이 활용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지원금도 좀 더 높이고 이런 주문을 제가 한 거죠. 네. 예. 정년 60세법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노사의 좀 공통된 제도의 인식입니다. 아, 예, 말씀드린 대로 임금 조정을 수반하는 정년 60세법을 명확히 좀 이해를 하시고 이걸 도입할 때 충분히 노사가 협의해서 임금 조정하고 그리고 근로자는 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가 그 어려운 기업의 경우 이제 정리해고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우리가 기업에 부담을 주면서 모든 게 근로자들이 간다면 결국은 기업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내 일자리가 없어지면 근로조건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근로자 노동자협에서도 충분히 제도를 인식하면서 네.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마지막 질문 예.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 역점을 두고 있는 법안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좀 그 환경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환경노동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있는 게 자원순환 사회 건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사회 형성 기본법을 엊그제 제가 대표 또 제정법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이제 쓰레기가 아니라 이걸 다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 피해 구제법 해가지고 우리가 뭐 최근에 화학 기업 사고 있는 거 많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보험식으로 해서 기업에도 이제 부담을 줄고 네. 우리 국민들도 피해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 그것도 이미 발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 성장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 좀 선진국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그 하겠습니다. 법은 굉장히 반갑습니다. 사실 그럼요. 환경 문제는 피해를 입어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예.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데 의원님 예. 법에 예. 따르면 이제 아무래도 예. 좀 보상받기가 그렇습니다. 쉬워지겠네요. 기업이 큰 사고 났을 때 물적 피해를 보상하려면 기업이 또 망하는 경우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걸 대비해서 보험을. 보험으로 해서 기업도 살리고 국민 피해도 보상되고. 이렇게.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예. 특히 고용 문제 그리고 예. 환경 문제는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오른 지 꽤 됐는데 예. 마땅한 해결책이 딱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계속 좀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특히 환경 예. 노동 분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완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